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거창한 것들에 지쳐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레스토랑, 값비싼 선물, 드라마틱한 고백 같은 것들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칠애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따뜻하며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66살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은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었는데 우리는 몇 달째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공원 입구쯤에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근거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몸이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확인. 그 모든 것이 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니어의 로맨스는 젊은 사람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빠르고 뜨겁고 격렬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사랑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 걸음 속에 진짜 로맨스가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수십 가지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잠근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이유들이 사실은 두려움을 합리화하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시선은 자녀들의 것이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겪는 일이고 그것이 연결을 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산책이 왜 시니어에게 그토록 특별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함께 걷는 행위가 아닙니다. 산책은 말 없이도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나란히 걷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주보며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편안함이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한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분과 산책하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잃은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자녀들과의 거리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우리는 걸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판단하지 않았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시니어의 로맨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감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산책 한 번.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진짜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들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시선들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사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시니어의 손잡기는 청춘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살면서 겪어온 모든 것들, 상실과 회복, 외로움과 연결, 포기와 다시 시작.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두 손이 서로를 잡을 때 거기에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과 용기가 함께 담깁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을 공원의 낙엽 냄새를 함께 맡는 것, 걷다가 예쁜 꽃을 보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분과 저는 지금도 매주 두세 번 함께 산책합니다. 화려한 약속도 없고 거창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고 걷고 이야기하고 또 헤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완전한 형태의 행복입니다. 시니어의 진짜 로맨스는 젊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처음 손을 잡고 산책하던 그 설렘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밤마다 생각이 많아졌고 아침이면 그 생각들을 억누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이 불안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잘 맞는지를 걱정했다면 나이 든 후의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의 과거가 이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은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 불안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데 동시에 이상하게 두렵기도 하다고. 말하고 나서 후회할까봐 걱정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의 불안을 절반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솔직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젊을 때는 밀고 당기는 것이 관계의 묘미라고 했지만 이 나이에 그런 방식은 너무 소모적입니다. 서로 눈치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좋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듣고 싶은 말은 물어보고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시니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솔직함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을 그대로 내뱉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면서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를 꽤 늦게 배웠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저는 기다리는 동안 쌓인 불안을 그대로 말로 쏟아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늦느냐고, 나이 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걱정했다고. 그분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고 그날 산책은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제가 전달하려 했던 것은 걱정이었지만 상대방이 받은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자주 부딪히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생활 방식입니다. 수십 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면 사소한 것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식사 시간, 잠드는 시간, 집안을 정리하는 방식, 돈을 쓰는 기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것들은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만들어 온 방식입니다. 그분과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적잖이 충돌했습니다. 그분은 계획적인 분이었고 저는 즉흥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차이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니어 관계의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환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또한 시니어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따뜻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채우려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분과 만나기 시작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켰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시간, 딸아이와 통화하는 시간,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분만의 시간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그 점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충실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단단할수록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 더 풍성해집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것과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댄다는 것은 필요할 때 힘을 빌리는 것이고 의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관계는 두 개의 단단한 삶이 나란히 걷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리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 손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그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째 함께 산책하고 있었지만 딸아이에게는 그냥 복지관 지인이라고만 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창하게 앉혀놓고 말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순간에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 가끔 같이 산책한다고. 딸아이는 잠깐 숟가락을 멈추더니 좋은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고 딸아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이후 딸아이의 전화가 조금 더 잦아졌습니다. 별 내용도 없이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처음에는 그냥 신경 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딸아이가 직접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괜히 엄마 곁이 허전해질까봐 걱정됐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소외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부모가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 이 두 가지가 자녀들이 부모의 새 관계 앞에서 보이는 복잡한 반응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자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자녀를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는 여전히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을 유지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일상에 여전히 관심을 갖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면 자녀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대화하되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를 상처 주거나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되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녀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숨기면 나중에 더 큰 오해와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알리고 자녀가 천천히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을 자녀에게 소개할 때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만큼이나 시니어 관계에서 민감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변 지인들의 시선과 말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이웃들, 같은 모임의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어떤 이는 걱정스럽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궁금증에 이것저것 캐묻기도 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중 한 명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괜히 복잡해지기만 한다고.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분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분명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로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중에 단순하고 쉬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오랜 우정을 유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모두 복잡하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는 소중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되 최종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내 관계에 대해 굳이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의 동의가 우리 관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선도 자녀의 반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낡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쌓여온 관념들, 나이 든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틀, 한 번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오래 붙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웃고 있을 때 문득 그 웃음이 불충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묘한 죄책감. 이 감정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논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감정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보낸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새로운 감정이 생길 때마다 찾아오는 죄책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먼저 떠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그 말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아, 또 이 감정이 왔구나.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니어가 새로운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들을 발견했습니다.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오래 하거나 다른 모임에 자주 나가거나 할 때 저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질투라니. 스스로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질투심은 나이와 상관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니어의 관계에서 질투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였던 시간이 길수록 누군가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의 본질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질투심을 다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대신 제 안에서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편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편함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이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쏟아내도 관계가 회복되는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후에는 한번 상처를 주고받으면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과 다투고 난 후에 이것을 더 깊이 배웠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의견 충돌이 커지면서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몇 마디 했습니다. 그날 헤어지고 나서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며칠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먼저 연락한 것은 저였습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이 나이에는 그런 자존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압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갈등을 함께 넘어봤다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매끄럽고 아름다운 순간들만 쌓인 관계보다 힘든 순간을 함께 헤쳐나간 경험이 있는 관계가 훨씬 단단합니다. 또한 시니어 관계에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몸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아플 때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기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서로의 건강 상태와 걱정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나눠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걷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날에도 같이 산책해야 한다고 고집하셨는데 저는 그냥 가까운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상대방의 아픔 앞에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아픈 사람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평범하게 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특별한 환자 취급을 받으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걱정을 표현하되 그 사람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더 따뜻한 배려일 때가 많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오면서 저는 시니어의 관계가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대부분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모든 것이 앞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많은 것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관계는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늘 나누는 대화, 오늘 걷는 산책로의 바람.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시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것은 결국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저는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연인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처음에는 그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의 자체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존재라는 것,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의미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시니어의 관계에 굳이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관계를 끼워 맞추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딱딱해집니다. 연인이라고 하면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냥 친구라고 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 틀에서 벗어나 그냥 이 사람이 내 삶의 좋은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움. 저는 이것이 시니어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 놓은 그 모습 그대로 상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흰머리도 느려진 걸음도 가끔 깜빡하는 기억도 때로는 무릎이 아파 멀리 걷지 못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분이 처음 제 흰머리를 보고 예쁘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증거라고 그 세월이 담긴 모습이 아름답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숨기려 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듦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할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해 주는 것,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몸이 불편한 날 걱정해 주는 것. 처음에는 감동으로 느껴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같이 걸어줘서 좋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오늘 날씨가 좋은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솔직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관계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자녀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고 직장도 은퇴했고 사회적인 역할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소중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좋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갈 이유를 되찾아주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시니어의 관계는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를 하나씩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약속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연결이고 가장 인간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분과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잠시